이번 주 IT와 신기술 주요 이슈 뭐였을까요?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이번 주 이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반도체 피크아웃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주가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굳건하다고 평가받았던 반도체 수요가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반도체 피크아웃, 말 그대로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반도체 수요가 어느 순간에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반도체 수요가 꺾일 수 있다는 피크아웃설은 사실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번 반도체 초호황은 AI의 등장으로 데이터 센터용 서버 D램과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업황이 갈리면서 수년 단위로 7년 이렇게 얘기되는데 수년 단위로 대표적으로 반복이 되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황이 꺾일 때가 됐다는 그러한 비관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피크아웃설에 불을 지폈는데요. 네. 먼저 지난달 말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정점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마이클 버리가 이제 지난달 29일에 한국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을 두고 이것이 이제 끝의 시작이다. 이제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막대한 투자가 결국 반도체 공급 과잉을 부르고 현재 초호황기를 끝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네, 근데 AI가 워낙 여러 업종에 쓰이다 보니까 수요가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지 않았는데 마이클 버리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인물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기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 더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1일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자기가 남는 AI 컴퓨팅 파워를 타사한테 판매를 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작년에 실리콘밸리 AI 천재들을 1인당 수백억씩 주면서 이제 오픈 AI나 클로드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AI 개발 드림팀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드림팀이 만들어서 내놓은 지난 4월에 내놓은 뮤즈 스파크라는 AI가 사실은 오픈 AI나 엔스로픽의 클로드에 비해서 좀 성능이 낮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결국엔 확보해둔 AI 데이터 센터를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다른 업체에 빌려주고 대신 사용료를 받는 수익 모델로 눈을 돌린 겁니다. 문제는 이거를 시장이 다르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메타가 이제 AI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다면 결국 자기네 남는 서버를 남한테 팔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란 뜻이죠. 결국 메타의 이런 움직임이 결국엔 빅테크들도 AI 수요에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장 우려를 낳았고 반도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여기에 애플이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에 접촉을 해서 중국 메모리를 좀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고 또 중국 메모리 업체의 이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가들이 그렇게 출렁출렁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망일 텐데 이 흐름이 하락세로 굳어진다고 보십니까? 주가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저는 일단 반도체 산업 자체로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 테크업계에선 이번 주가 하락을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현재 AI 관련 메모리 수요는 탄탄하고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 구조상 당분간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글로벌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올해 시설 투자 규모는
8,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70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초에 원래 1,070조 정도 규모를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건데요. 심지어 이들 기업, 특히나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현금이 떨어지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에 AI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방증입니다. 네. 또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은 당장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히려 공급 부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내년엔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업체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건데요. 사실 지금 30분 전에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18배인 89조 4천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바로 성과급 충당금까지 포함을 해서 성과급 충당금 10조 원 이상을 포함을 한 건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업을 해서 번 돈만 100조를 돌파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은 점점점 커져가지고 올해 한 해 보면 삼성전자는 작년에 8.3배인 360조를 이제 벌 걸로 예상을 되고 내년은 더 커져서 498조, 약 500조 원을 벌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를 당장 해소할 수는 없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이제 시설 투자에 나선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공장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언젠가는 꺾이는 시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과 중국의 창신 메모리 등 전 세계 반도체 업체가 증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시설 투자가 실제 생산량 확대로 나타나는 시점은 2028년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그러니까 세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한 달에 약 96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2028년엔 이 용량이 1,110만 장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2년 만에 그 생산 가능한 그 캐파가 16% 정도 늘어나는 셈인데요. 그래서 2028년 이후에는 우려대로 공급이 쏟아지면서 호황이 끝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에 발표를 했었죠. 2030년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800조 원을 투자해서 서남권 반도체 단지, 아까도 네.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이 서남권 반도체 투자가 이제 들어서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반도체만 약 100만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 초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장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수요도 늘어나게 될지 네,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